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새해도 됐고 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채널 마이F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의 강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지금까지 미래채널 마이F 저의 강의 스타일이 이렇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발전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래채널 마이프 콘텐츠는 자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심심하죠. 다른 뭐 테크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 제목부터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끝판왕이 등장했다, 뭐의 진짜 의미는 이거다, 어떤 기업은 끝났다, 뭐가 놀라운 진짜 이유. 하지만 저의 콘텐츠 제목이라든지 내용들은 굉장히 슴슴할 거예요. 진짜 가끔 댓글로 제목이 어그로를 끌고 있다라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너무 희박한 경우이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죠. 저는 오히려 이런 제목들이 더 많거든요. 뭘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아직 먼 것 같다, 그게 안 될 것 같은 이유, 이런 것들 많이 올려요. 사람들이 미래 기술의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 있을 때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왜 조회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심심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기업의 비전 자체가 이미 자극적인데 거기에 뭘 더 추가할 이유가 있냐. CS 지금도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마다 미래 가전의 방향이라든지 뭘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메타버스 열풍 때 난리가 났었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회사를 바꾸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실현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계획 수정이 있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늘 과감한 비전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비전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고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죠. 정부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세계 최초로 UAM을 상용화하겠다라고 비전은 너무나 화려하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비전 자체가 이미 너무 앞서가 있어요. 근데 비전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고 실현 과정에서 많은 계획과 수정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러한 과감한 비전의 더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뭐의 진짜 목적, 진정한 의미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미 앞서간 비전의 더 연장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은 기업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장선을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업이 발표한 비전을 그대로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어려운 내용들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하는 건 소설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 트렌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상상으로 미래 소설, SF 소설을 써버립니다. 자, 이게 약 10년 전에 출간된 미래 예측 도서의 소제목들인데 한번 보실래요? 2020년 마지막 신문이 인쇄된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뭐든 있나요? 유엔을 능가하는 세계 기구가 등장한다. 세계의 화폐가 통일되고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게 2024년에 일어나고 아예 그 화폐를 지불하는 수단이 몸에 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죠. 근데 이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소설일 뿐이었다라는 거. 저도 초기에는 이런 류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너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소설을 또 안 쓰는 이유. 기업의 비전을 저는 많이 의심을 합니다. 자, 그 비전에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과감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먹히죠. 먹히는 이유는 뭐냐?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 정말 내가 미래에 대박이 날 기술에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칠까봐. 그래서 보통 미래 트렌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리는 콘텐츠는 메타버스 이거 안 된다, 스마트홈 안 된다, 수소자동차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박이 날 것 같은 환상을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환상의 씨앗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꾸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체험해봤을 때 기업의 비전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관련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 꽤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CEO 만나보자는 비전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미래가 이런 일이 펼쳐질 거고 얘기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작 본인이 망한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책, 공영방송 등 전문가 이야기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 본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때 투자했다가 손실 보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자, 미래채널 마이애프의 운영 목적은 처음부터 투자 정보 전달이 아니라 미래 생활 변화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성향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가 조금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다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의사는 여기까지 다 치료 받으셔야 되고 금으로 하시면 3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톡톡 쳐보더니 여기 아파요? 안 아프면 치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절대적으로 이쪽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래 트렌드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쪽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 될 인생은 아닌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것은 다루지도 않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미래 트렌드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코인 얘기를 절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어떤 친한 형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미래 트렌드 강의한다는 애가 미래 화폐 발전 가능성 그렇게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형은 이걸 아예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랬다가 그 형이 망했습니다. 지금 빚지셔가지고 좀 힘들게 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었는데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이거 좀 다뤄달라고. 근데 안 다뤘어요. 왜 안 다뤘냐? 개발이 정말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덧붙입니까? 그거는 그냥 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사람들은 부자 될 기회 놓칠까봐 그런 쪽으로 몰려들더라.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는 제가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메타버스, NFT 열풍을 이끈 10가지 인간의 이상한 심리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미래 채널 오면은 아주 신기한 미래 기술 이야기 들을 것 같은데 사회 변화 콘텐츠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 얘기를 안 좋아한다. 최근에도 이런 거 많이 올렸어요. 문화지체 현상이라든지 옛날이 살기 좋았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올렸는데 댓글로 이런 게 많이 달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던 거나 그냥 하쇼. 자, 내가 11년 동안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첨단 기술 대박 날 것 같은 거 소개해 달라는 거죠. 자, SF 영화 같은 이야기를 기대했다가 기존 가치관 파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짜증나시는 거예요. 참고로 미래채널 마이애프 주 시청자 연령층은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신데 미래테크 대박 투자 기대하셨다가 짜증나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미래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성세대의 변화 적응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세대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성세대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얼마나 위험하겠냐.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외형도 바뀌었죠. 제가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수트를 안 입고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짧은 머리에 수트 입고 오히려 더 늙어 보이려고 수염까지 기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불러주고 했었거든요. 강이 많이 잡히려면 사실 이 모습이 유리합니다. 기성세대의 코드에 맞고 기존 전문가 이미지에 더 부합하니까.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이 이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 스트릿 스타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강의도 이렇게 입고 가고 싶어요. 근데 좀 더 얌전하게 입고 가는 이유는 섭외하신 분이 혼날까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어려 보이려고 발광을 하네. 근데 이거는 어려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변화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는 패션, 가치관, 놀이, 음악을 즐기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미래 트렌드 전달한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강의라든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이미지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세요?
아마 방송국이나 강의에서는 이 모습을 더 선호하시겠지만 저는 미래사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왼쪽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은 미래채널 YF 조회수는 앞으로도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래 사회 변화를 가장 솔직하고 균형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쪽이 떠들썩한데 그러면 황준호는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그럴 때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의 목적은 투자 정보 전달이 아니라 미래 생활 변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려해야 되는 부분 사실 이거죠. 인사이트가 둔해지는 거, 그리고 게을러지는 거, 그리고 균형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더 흥미롭게 전달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더 인사이트 풍부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미래채널 마이애프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실 정도면은 이 채널에 그리고 저희의 관심이 꽤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시면은 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꼼꼼히 읽어볼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